위원장이 너무나 이제 좋아하고 네, 또 응원하는 분 앉아서 네, 형님 픽입니다. 네, 좋아하게 될 하원기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좀 모셔보고 자, 저희가 이제 성과를 또 이제 해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장 얘기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도 또 정책 면에서도 토론을 이제 피해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정원호 후보한테 보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면들 서울 얘기 우리가 좀 했고 대구시장 얘기 하원기 우리 네. 전 부대변인 오셨으니까 대구시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입장에서 방송이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밖에 뭐 예. 말씀을 안 드리면 남 탓이 될 것 같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결과를 열어보니까 70대 이상 노년층이 10%를 했더라고요. 추경 후보자가. 서울의 압구정국 느낌으로. 예. 그래서 뭐 사실입니다. 알고는 있어. 선거 캠페인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편지 같은 거 써서 단톡방에 돌려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이제 못 돌려 세우면은 네. 너무 힘들어진. 결과적으로는 이제 할머니들 이게 보수 결집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수 결집이 아니고요.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 결집입니다. 아유 뭐 저기 박근혜 짜네. 박근혜도 등장하고 20, 30대 득표율은 네. 서울시장 후보보다 저희가 더 많이 받. 변화를 바라는 야, 세대죠. 그런 분위기 에너지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거죠. 예. 2030 보수화됐다고 하는데 대구에 있는 2030이 서울에 있는 2030보다 덜 보수적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캠페인을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 후보 찍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걸 보수 결집으로 말하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예. 노년층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걸 했다. 그러니까 서울시 얘기를 뭐 바로 이제 이어서 하자면 네. 2030 특히 남성들의 네. 오세훈 후보한테 절대적이었다. 네. 이런 걸 보면 여기와 대구와 비교를 해서 보수적이다 우리가 선입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보냐 보수냐 어떤 진보부냐 보수부냐 이게 아니라 네. 그 지역을 누가 잘 발전시키고 있느냐 이걸 그렇죠. 본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좀 합리적으로 하려고 수용적으로. 하고 20, 30 이런 것들은 저희는 네거티브를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대 후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고 네. 매주 수요일마다 제이고 어허. 그러니까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 막 긁어대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에 할애하는 대신 이를테면은 청년들 최저임금 문제, 임금 문제 이런 거에 갇힘에 지역 소 그리고 인구 구조 때문에 사실 쳐야 되는 20, 30대들의 어떤 짐 이런 것들이 무거운데 네. 이거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 싸움하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활용해서 기업 유치하고 취업 한번 시켜보겠다. 이런 얘기들만 했어요. 예, 지지를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캠페인의 차이가 20, 30대뿐만이 아니라 40, 50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지를 조금 다르게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식당 운영 자기의 어떤 음식 상품 이게 아니라 손님들의 어떤 입맛 손님들 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30, 20대 가지고 만약을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서울이 그렇게 서울이, 나쁜 예, 거예요. 서울이 나쁜 거야. 그럴까요? 서울 나는 서울에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원호 뭐 몇 가지 서울에는 개혁신당도 굉장히 같이 뛰었습니다. 아셔야 돼요. 개혁신당. 그다음에 오세훈 신당 후보가 뛰는 게 사실 오세훈을 위해서 뛰었다고 생각. 그쪽을 결집을 시켜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이 갖고 이른바 젊은 세대에 대한 엄청난 그 노력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가 별로 그런 노력을 안 했어요. 네. 거기에다 솔직히는 정원호 후보가 젊은 세대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솔직히 저 죄송합니다만 그냥 패기가 없어. 일단 에너지가 없어 사람이. 에너지가 없어. 거기다가 무슨 아지오 신발 가서만 그런 거 해가지고 왜냐하면 요번에 그 이재명 얘기하잖아요. 그거 좋아. 그렇지만 이재명 픽인 거에 가. 그건 뭡니까? 그거 찬스 아니에요? 엄마 찬스 아니에요? 그게 이재명 찬스만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찬스 젊은 층에서는 그러고 눈여겨서 봤는데 별로야. 그러면 뭐야 아빠 찬스만 타고 가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잼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렬하게 지지를 안 해주는 거죠. 있겠네요. 이게 그런데 저는요 정말 여러 가지가 정말 이 전략 밀상은 뭐 정원호 후보가 결국 모든 책임은 지지만 이런 네. 게 선대위에서 그걸 해야 돼요. 위. 선대위에서 그걸 해야지. 아니 무슨 뭐 김부겸은 더 많잖아. 네. 여차례 더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보다 더 뭐냐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구의 미래는 얘네들한테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 적긴 하지만 좀
절박했거든요. 절박했다. 실제 제가 울어본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나 우셨네. 지지 처절 안에 이게 보였나 봐요. 아. 그래서 이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서울은 그게 좀 안 보였. 이긴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기니까 이제 그 스코어를 지키는 한 거 아닌가. 부자 몸조심. 예, 그렇죠. 부자 몸조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유 예, 찍어줘라 이렇게 되잖아요. 뭉치 아저씨. 노래도 부분이 있는 것 눈물로 같아요. 호소했었고. 정원호의 서울시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한 줄이 남은 게 없잖아요. 글쎄 말이죠. 그런 게 어딨냐고. 착착 뭐 이게 시리즈. 아니 그 하나씩 착착해가지고는 이 세상에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정원호 후보를 예. 하는 건 두 가지였죠. 아, 저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행정 역량이 되게 뛰어난가 보다. 네. 두 번째는 아, 저 사람이 성수동 핫플레이스 만든 일단은 캠페인 과정에서 얼마나 유능하고 스마트한지를 보여줘야 될 테고 네. 빨담론이라든가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여기 전문가분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기존 민주당의 정서론이나 이런 것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남은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게 경우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정원호 후보 현수막은 어디 가나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에 난 고질병인 것 같아. 네. 나는 내가 만약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내 쳤고 내가 맨날 옛날에 강금실 나갈 때도 그렇고 한명수 그리고 내가 아주 미치겠는 거야. 가면은 왜냐면요 그게 조금 틀린 거라도 상관없어. 그냥 시장 뭐냐면 신문만 수만 봐도 그 이유로 알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딱 같은 거로 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관심이 없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선대위가 아니라서 그래요. 맞아요. 선대위가 아니라서 선대위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이긴다. 아. 그래가지고 맨날 퍼지만 한번 많았다고 하던데. 내란 종식 같은 무슨 사람? 선대위에 사람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리할 사람이 없으면 아 원래 메모드 메모드 선거 선대. 중간 후보는 망합니다. 정리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정리할 내가 사람이 망합니다.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앞에 말했던 유능한 모습 이런 거는 어디서 깎이냐면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데 자꾸 선대위 인사들이 뒤에서 이거 직접 뭐 얘기하는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냐면 과거 윤석열 캠페인이 떠올라요. 네. 잡합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마이크 켜졌는데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능하다라고 하면은 순발력도 있고 네. 준비된 게 딱 있어가지고 말할 거리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조건호 후보가 얼마나 하셨냐면은요. 그게 선대위 발표뿐만이 아니라 구청장 국회에서 나올 때도 보였어. 그게 뭐냐면 그게요. 정원호 후보 기자가 무슨 뭘 이상한 걸 물어봤어.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구청장 후보 중에 하나가 말하지 마시오. 아. 아니 어디서 꼬라지가 구청장 후보가 시장 후보한테 그런 저기를 해. 아마 내가 누텐데 우리 빛에서라도 불에 나가고 했을 것 같은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왜냐하면 그리고 중간에 그런 거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럼 중간에 한 번쯤 캠프 갈아엎어야 돼. 이인영 너 내가 할 거야 이제. 그런 식의. 그런 거를 쇼라도. 왜냐하면 윤석열도 옛날에 한번 쇼를 했잖아요. 김종인 갈아엎고 이런 쇼를 네. 한번 해. 그거 쇼였거든요. 그 이준석이하고도 갈아엎고 그랬잖아요. 쇼지만 쇼는 통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능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그 관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다 제압하잖아요. 더 많이 알잖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 그러니까 허위 보고 이런 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선을 하는데도 알아.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본인이 더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네. 캠페인 과정에서 보였던 건 그냥 이렇게 얼버리하게 가만히 있고 캠페인에 캠프에서 뭔가 뒤에서 자꾸 뭘 조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응해 보이죠. 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게 오는 거예요, 진동이. 저는 그래서 선대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캠페인 전체적인 그럴 때 그러니까 후보는 안 돼 보셨잖아. 후보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뽑히고 날 때보다 더 좋아요. 후보는 정말 왕이야. 왕이에요. 예. 정말 왕이야. 내대로 돼. 그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후보가 마냥 뭐 한다고 네. 자빠지면 어떡할까. 다들 앞에서 그냥 아. 솔솔솔 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기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휘둘러야 된다고. 그때 그 모습을 한 번만 보였어도 달라져. 왜냐하면 정원호 후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픽인 줄 알았어. 네. 근데 당선되자마자 보니까 유시민 픽인 것 같아. 수공장 나가는 거 보니까 김어준 픽. 그 다음에 저기 386 뭐 네. 문파들 운동권 인사를 막 한 거 보니까 문파 픽인가? 386 픽인가?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휘둘리겠구나. 휘둘리는 사람이구나. 모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왕이지만 또 모든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듭니다. 너 내 거야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을 유시민은 끌어들이고 네. 또 뭐 문파면 문파, 김어준의 저거 이런 거를 끌어들이면서 나는
저기를 한다. 나는 어디까지나 이재명 명픽 네. 명보다 셀 거야. 막 이런 식의 그걸 쇼라서 보여줘야 되거든. 그게 안 보였다. 방금 말씀하신 게 네. 패착중 김부겸 후보는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유일하게 뉴스공장 안 나갔습니다. 그럼요. 유일하게 왜냐하면 예. 불리한 지역에 있는 후보한테도 섭외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 그럼요. 섭외는 다. 후원금 얘기도 실제로 유리하고요. 나가고도 후원금 다 걷었고 지지층 결집 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30대들 있잖아요. 20대 30대들이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로 그 상징되는 어떤 그 정서, 공감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요. 왜냐면 는 평등할 거다, 공정할 거다,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약속하고 권력을 위임받았지 않습니까? 뒤에 평등했나요? 과정이 결과 안 정의로웠죠. 이게 상징하는 사람이 네. 조국 후보자입니다. 죄송한데, 근데 그 조국 후보이 나서서 덤벼가지고 수호했단. 그럴 때 20, 30대들이 봤을 때는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안 공정하고 안 정의롭네 이렇게 된 거죠. 강을 건넜는데 이번에 김어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조국을 못 부활시켜서 안달이잖아요. 사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남 40대 50대들의 아이돌이잖아요. 심지어 그 채널이 그 채널에 안 나가면은 저 당은 뺏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20, 30대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렇게 대단한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요새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